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6년도간 약 2천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진행 절차 제1강좌 16강인데요. 여러분 서울의 경우에 공공지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추진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먼저 받고 그 뒤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지난번 강의까지 전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공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그런 경우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도 받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좌 교재는 추후 발간된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이고, 이 강의는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나홀로 소송 부분이고, 그 왼쪽에 보시면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 1강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1강부터 쭉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고 창립총회 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바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창립총회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추진위원회만 몇 년이야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단계를 아예 없애버리고 창립총회를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의 경우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지원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공공지원 들어보셨습니까? 지방에 계신 분은 관심이 없어서 못 들어볼 수 있는데,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1조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문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된다는 게 1항에 있고, 4항에 가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8조에 보면 공공지원이라는 데 대해서 잠깐 개념을 정해놨는데요. 뭐냐면 시장 군수 등은, 화면을 보십시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그 다음에 토주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존공사, 그리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조례에서 우리는 공공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도시가 바로 공공지원 대상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시면 73조에 공공지원 대상사 해가지고 공공지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는 다 공공지원 대상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시면 서울특별시 경우에 모두 지원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다 공공지원 대상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지원을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조례는 비용을 일부 관할 관청에서 부담을 해요. 그리고 각종 업무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구제 선청 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또 준비 업무 지원, 정보공개 업무 지원, 다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통제를 하고 가는 거죠. 그 공무원이 이제 위에 있는 겁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안 된다 라고 의외로 좀 어떤 의미에서는 관청의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지원을 해주라, 잘 되도록, 이런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2016년 11월 10일 날에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 해가지고 고시를 했어요. 여기 보면 공공지원에 의하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르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어의 정리해 보면 조합 설립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뒤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정비구역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 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조합 설립 주민협의체라고 하는데, 여기의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공공지원자, 구청장이겠죠, 서울의 경우는. 그다음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 설계사 등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주민설립 추진위원회, 주민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겨놓으면 뭐 토지 등 소유자 입맛대로 이게 갈 수 있으니까, 관이 어떤 의미에서 개입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 아예 토지 등 소유자는 위원장이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면 이제 3장의 조합설립협의체가 나오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왜 하느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어요. 주민협의체. 그런 다음에 이 주민협의체는 그럼 몇 명으로 하느냐?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2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지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승인할 때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주민협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20분의 1 이상이에요. 조금 줄었을 뿐이지 상당한 숫자를 뽑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승인 받을 때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주민협의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계략적인 추동문단금 산정, 조합 정관 작성, 조합의 행정 업무, 예산액의 선거관리 규정안 등의 작성,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하고, 창립총회 처리할 안건을 주민협의회에 확정하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도 주민협의체에서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서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행정 업무 규정, 예산회계 규정, 그 다음에 선거관리 규정, 그 다음에 조합 임원 선임, 대의원의 선임까지를 주민협의체가 다 하도록 만든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추진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그런데 왜 이걸 만들어 놨을까? 추진위원회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추진위원회 생략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누군가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이 개입되어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든 다음에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더라도 6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추진위만 구성해 놓으면 빨리 진행을 안 하니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다음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조합 설립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는 약 토지 등 소유자 20분의 1 숫자 정도를 만든다. 그러고서 주민협의체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가기 위한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해가지고 조합의 임원, 대의원 다 선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강의는
매일 저녁 8시 15분에 여러 가지 유형의 것을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김조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최신 동영상이 나오고,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동영상의 더보기란이 보일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1강좌의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 재생 목록으로 바로 가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